안녕하세요, 돼지런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단 조절인데요. 최근 요식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20, 30대 사이에서도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 젊은 층에서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대부분은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작용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가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현재 치료 방법은 병원에 가서 내원 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아서 고치지만 사실 평소 식습관이 잘못되신 거라 아주 조금만 개선시켜만 줘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음식들이지만 챙겨 먹기가 워낙 까다롭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당뇨에 좋다고 하지 않으니 식습관 개선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편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한국인의 힘은 밥심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의 가장 편한 방법은 밥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식 대부분에서는 밥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흰쌀밥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백화점에 보면 저당밥솥이라고 해서 당을 줄여주는 밥솥도 있지만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현미밥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번 잡곡 불리는 과정도 번거롭고 식감이 많이 어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이것 한 스푼으로 현미밥이나 잡곡밥 같은 좋은 성분을 흰 쌀밥으로도 가능해서 당뇨 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현미나 잡곡에 넣어주면 더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돼지런 여러분들 냉장고나 부엌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예? 술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당뇨에 치명적인 술을 밥에 넣으라는 말인가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술 맞습니다. 특히 소주 같은 맑은 발효주종들은 액체 상태 그대로 음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요리로도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는데요. 소주와 같은 맑은 발효주들은 모두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술과 밥이 만나서 당뇨에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때문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에 의해 밝혀진 술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 일반 현미밥을 지을 때 술을 넣어 짓게 되면 현미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알코올을 만나 작용하면 17% 이상으로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술을 넣어 지은 밥은 일반 밥보다 더 찰지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요. 물보다 낮은 끓는 점 때문에 더 빨리 끓고 오랫동안 끓게 되면서 현미나 잡곡의 식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잡곡이나 현미밥 식감 때문에 먹기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알코올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활성 물질, 소화 흡수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해서 비만이나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적당히 건강한 방법으로 먹었을 때 말이죠. TV 프로그램 요리하시는 거 보시면 파스타를 만들거나 스테이크를 구울 때 화이트 와인을 넣는 것처럼 밥에도 소주와 같은 술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밥에서 술 냄새 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술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먹어본 결과 일반 밥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넣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 1컵 기준으로 소주잔 1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바로 강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바로 카레. 제가 강황이라고 했을 때 카레 먹어야겠다 라고 떠올리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아쉽게도 카레에는 강황이 그리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강황가루로 해서 카레를 만들어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 보니까 강황 파우더를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우더로 밥 지어 드실 때 넣어 드셔보세요. 실제로 카레를 주식으로 먹는 인도인의 발병률은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강황이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식재료입니다. 강황에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커큐민의 신체 흡수율은 1%로 아주 낮은 편이죠. 해서 흡수율을 돕는 보조식품을 함께 드셔주면 좋은데요. 그 보조식품은 바로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일, 그리고 후추입니다. 당뇨인들은 아시겠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몸에 좋잖아요. 강황 한 스푼을 넣어 밥을 짓거나 현미밥 지으실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스푼 둘러 짓게 되면 식후 혈당 수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황밥은 어떻게 짓냐? 간단합니다. 쌀 1인분 1컵 기준으로 강황가루와 올리브유 한 티스푼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간단하죠. 선생님, 근데 저는 강황가루 맛이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건강 꿀팁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세계 10대 푸드로도 잘 알려져 있고, 장수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에서는 오차츠케라는 녹차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도 있죠. 이처럼 밥을 지을 때 녹차가루 한 스푼이면 건강한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현미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심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로도 완벽한 현미밥이지만 여기에 녹차가루를 넣어주게 되면요, 현미의 폴리페놀 성분이 무려 40배 이상 상승하여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까 소주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죠. 우리나라도 녹차물에 밥 말아 먹는 식문화가 있죠. 네, 바로 보리굴비. 음식점에 가면 시원한 녹차물에 말아 먹는 거. 근데 왜 녹차물에 주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녹차의 탄닌이라는 성분이 생선의 비린맛을 없애주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오차츠케나 보리굴비처럼 다 지은 밥에 녹차물을 말아 드셔도 좋지만 밥을 지을 때 녹차가루 한 스푼을 추가해 먹게 되면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또한 폴리페놀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항균,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폴리페놀의 주요 효능에 대해 알아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효능 외에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 억제, 심혈관 건강 증진, 치매 예방, 노화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을 돕습니다. 또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식후 치솟는 당뇨인들의 혈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증상 개선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특히 레몬보다 5배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과 토코페롤 성분은 피부의 기미나 주근깨 같은 트러블까지 억제하고, 불소 성분은 잇몸과 치아의 건강을 강화해서 충치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꼭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녹차밥을 어떻게 짓냐?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녹차가루라든지 녹차 티백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차가루를 활용하실 때는 쌀 한 컵당 녹차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서 잘 저어 지으시면 되고요. 녹차 티백을 활용하실 경우는 티백을 우려낸 물을 활용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녹차에서 주의하실 점은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카페인에 예민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당뇨에 좋은 쉬운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렸으니 꼭 해보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